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아동청소년 부모 상담에 대해서 좀 웜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모 상담을 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일방적으로 부모가 학교를 찾아가거나 또 어떤 기관에 의뢰를 하거나 해서 뭐 이루어지는 부분들보다는 주로 이제 학교에서 자녀의 어떤 행동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어, 학교에서 부름을 받으시는 경우가 이제 부모 상담에서 일반적인 또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학교 부적응 청소년의 행동과 관련해서 한번 좀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은 청소년들이 문제로 지적받는 그 포괄적인 그 개념들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냥 일상적인 언어에서는 학생되지 못한 행동이다라고 좀 쉽게 손쉽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주로 교사에 대한 욕설이라든가 불손한 언행으로 인해서 뭐 교권 침해에 해당하는 뭐 지시 불이행과 같은 그런 일들을 주로 다루게 되겠죠. 또한 이제 그 학교 안에서 규칙을 위반하거나 또 흡연의 어떤 그 검열에서 또 지적이 되거나 또 무단결석이라든가 뭐, 또 뭐 선도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불이행을 한다던가 무단으로 외출을 하거나 지각을 하거나 뭐 음주를 하거나 뭐 이제 뭐 기타 등등의 이제 비행과 관련된 이 모든 것들을 망라해서 학교 부적응의 행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그 학생들의 경우에는 소속 집단에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 소속 집단에서의 이 적응하지 못하는, 다시 얘기하면 소외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부정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을 인지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꾸로 또래에서 인정을 해주거나 인기가 있거나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어떤 상황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그 문제 행동이 감소하는 것을 또 볼 수도 있고요. 또 혹은 부정적인 행동을 했을 때 또래들이 동조를 하거나 뭐 호응을 하거나 하게 되면 그 부정적인 행동을 좀 강화받는 부정적인 영향을 또 받는 그런 어떤 아이러니한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좀 이런 부적응 행동을 하는 이 학생들의 이 특이사항을 좀 보면 심한 장난, 또 부산하고 산만하고 안정적이지 못한 태도, 그리고 여러 가지 근태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또 주목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개그스럽거나 뭐 선생님을 좀 곤란하게 하거나 뭐 이런 경우, 그리고 자기의 어떤 행동에 대한 객관화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지적에서 반항하는 경우, 또 미숙함, 뭐 경험에 대한 부족, 뭐 또 회피하거나 또 자기중심적이거나 뭐 이런 그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보겠죠.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이러한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들과 그 다음에 이제 가정 안에서의 어떤 스트레스, 가정 안에서의 방임이라든가 학대라든가 또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하다든가 또 감정 조절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거나 부부간의 갈등이나 또 어떤 이혼이라든가 뭐 사별이라든가 뭐 자살 사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어떤 부모의 부재, 그리고 자녀 양육이 엄마하고 아빠하고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양육 태도를 보인다던가 부모하고 전혀 의사소통이 부족해서 대화가 거의 없다거나 이런 어떤 가정 안에서의 상황도 이 학교 안에서의 부정 행동과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학교 안에 상황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중에서는 또래 집단으로부터의 소외라든가 따돌림, 그리고 진짜 친한 친구로부터의 어떠한 그 배제되거나 배신감 느끼거나 이런 정서적인 부분들, 그리고 학업 스트레스, 그리고 선생님은 나만 미워하는 것 같고 나만 인정받지 않는 것 같고 다른 친구들하고 차별한다 와 같은 그런 어떤 인식에 의한 갈등, 그 다음에 아주 좋아하는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들 친구들 간의 어떤 관계에서의 갈등, 그리고 외적인 자기 자신에 대한 개념들이 부정적이고 콤플렉스를 갖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학교 안에서 또 이 아동 청소년들이 문제 행동과 상당히 관련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예를 한번 좀 몇 가지 사례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동은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고 어떤 신체적인 폭력과 성적 어부즈를 경험한 어떤 그 사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의 특징은 또래들과 아주 잦은 언쟁을 벌이고 또 이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피해를 입기도 하고 또 다른 친구들을 좀 괴롭히거나 정서적으로 따돌리는 그런 어떤 두 가지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 안의 상황을 좀 들여다보니 가정 안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위험 위기를 스트레스 상황으로 겪고 있고 자신의 욕구들은 매우 반영하기 어려운 그냥 억압된 감정들을 안고 학교 장면 안에서 그런 부분들이 역으로 좀 드러나게 되는 사례였습니다. 부모가 부부 상담도 하고 심상심리 상담을 통해서 집중력을 향상을 시키고 또 부족하지만 다음 학년에 반장으로 출마하게 됐는데 담임선생님의 권유로 네가 좀 반장을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겠다라고 선생님께서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래들 안에서 출마를 해서 반장이 됐지만 다시 이제 권유로 내려놓았다가 또 다시 조율 과정들을 거치면서 어렵게 반장 임기를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내신이 부족한 상태였고 어렵게 고등학교를 진학을 했는데 그 진학한 그 고등학교 안에서 어떤 특정 과목이 96점을 획득하는 굉장히 좀 좋은 성과를 내게 된 그런 사례였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어떠한 신체 폭력과 성희롱과 같은 가해자 역할을 했던 이 사례는 사실은 내적으로 가정 내의 스트레스인 부모의 이 위혼 위기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무의식적인 어떤 욕구들을 계속해서 좌절시키고 억압되었던 것들이 학교 장면 안에서 이렇게 폭력 가해라든가 어뷰즈와 같은 그런 또 문제 행동들로 표현된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보이는 표면적인 증상과 그 사안의 이면과 원인을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반복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그 학생은 중학교 2학년 남학생으로서 생명의 전화라는 곳에서 이제 한강의 한 다리에서 이제 자살을 시도하려고 하다가 그 전화로 의뢰된 사례였습니다. 자살 위기 사례였고 인터넷 과몰입 중군의 그 위험군에 속해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려고 하는 직전에 생명의 전화로 인해서 좀 그 위기 청소년이 발굴이 된 사례였는데요. 실제로 이 청소년은 그 죽고 싶은 그 마음을 행동으로 시도를 하려고 했었던 것들에서 자세히 들어가 보니 부모하고 갈등이 매우 심했고 그로 인해서 보면 굉장히
아동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게끔 하는 또 욕설이라든가 비난이라든가 폭력적인 언사들을 상당히 통제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어린 시절의 기억을 탐색하는 과정 안에서 유치원 시절의 성폭력 가해 학생으로서 이 처분 도식을 갖게 되는데요. 굉장히 어린 시절에 이제 이 도식화됐습니다. 이 경험은 또래 관계 형성에 매우 어려움을 겪게 했고, 유치원 시절에 이 친구의 어떤 특정 부위를 이렇게 접촉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실제로 어떤 그 가해 학생으로 처분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이제 어떤 성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처분만 받고 특히 이제 그 기억 중에서 한 학기 이상을 혼자서 점심시간에 밥을 먹게 하는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사례에서 이 청소년은 학업적인 성취 의지가 매우 강한 그런 또 강점과 또 이것이 반면에 어떤 강박으로 또 강박 행동으로 강박 사고로 연이어져서 조금 이제 강점이자 또 단점으로 반영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례에서 실존적 상담을 통해서 어떤 그 삶의 동기나 의미 부여를 시도를 하고 또 우울함과 같은 자동적 사고에서 대안적 사고로 전환을 하는 그 상담의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학습 지원이라든가 학업 성취도가 평균 82점에서 94점까지 향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하게 됐고 전교 5등 이르렀고 또 수학은 상위 5% 10% 내에 아주 높은 학업 성취도를 갖게 돼서 이것은 이제 자기 어떤 정서적인 부분에서 안정감을 회복하고 자기 효능감을 경험하게 되고 자기 자존감을 향상시키게 됐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 청소년이 죽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동기, 의지를 가지고 실제로 어떤 그 자살 사고 또 자살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어떤 위기 사례였지만 이 죽고 싶다라는 어떤 그 표현의 이면에는 정말 잘 살고 싶다, 의미 있게 이 일상을 보내고 싶다라는 강력한 욕구를 반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사례를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또한 그 아주 어린 초등 아동 사례인데요. 이 아동은 늘 세상은 자신한테 관심이 없고 자신을 싫어한다고 이렇게 계속해서 표현하고 좀 컴플레인하는 그런 아동이었습니다. 특별히 학교 안에서 학급 안에서 수화기를 들고 다른 친구들에게 위협하는 행동을 한다거나 수업방해 및 또 교실에서 그냥 본인이 원하지 않는 어떤 과제라든가 이런 어떤 활동을 했을 때는 그냥 나가버리는 행동을 하거나 책상 엎기 등과 같은 굉장히 과격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사는 어머니 상담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어머니 상담을 하는 과정 안에서 당연히 이 아동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적인 관계를 형성을 하기를 선생님께서는 원했지만 이 어머니께서는 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선생님에 대한 매우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학교장이 매우 적극적인 조력으로 담임 선생님이 고충 상담을 그 인근에 있는 그 유관기관인 센터로 와서 토로하고 마치면 코칭 상담을 지도받게 되죠. 물리적인 환경이 안정이 되자
새 학년으로 진학하게 되면서 이 아동은 반장으로 선출되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 사례에서 보시면 자신한테 관심이 없고 자신을 싫어하는 뭐 선생님, 친구들, 또 학교 뭐 이렇게 아이가 컴플레인지만 결국은 저는 세상에 관심과 사랑이 필요해요 라는 의역이 또 통번역이 다시금 또 상기되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아동 청소년들이 어떠한 그 호소되는 또 문제 이면에는 이런 깊은 욕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또 특별히 이 아동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 행동, 학교에서의 부정적인 문제 행동으로 인해서 선생님이 이제 학부모 상담을 요청해서 하게 된 과정을 같이 좀 공유를 했는데요. 이렇게 부정 행동을 했을 때 부모가 불려와서 상담을 하니 학부모 상담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서로. 다시 한번 우리가 상담의 정의를 상기해보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담자가 전문적인 훈련을 받는 상담자와 대면 관계에서 대화를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고민이나 과제 해결을 도모하는 과정을 상담이라고 하죠. 따라서 과거나 현재의 생각이나 감정이라든가 행동을 조절하고 변화하고 또 성장을 촉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학부모 상담도 이에 못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유사한 틀 안에서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학부모 상담을 할 때 일상적인 아동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대화를 하는 대인관계 안에서의 이런 어떤 대화의 방식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 상담과 대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이 특수 조력 관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학부모 상담도 또한 이 문제 혹은 또 부적응 행동을 하는 아동과 청소년을 돕기 위해서 이 학부모와 특별하게 만들어진 특수 조력 관계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내담자 중심의 입장에 서야 된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실패를 하게 되면 선생님들 중심의, 다시 얘기하면 상담자 중심의 어떤 관계에서 혹은 또 원하시는 것들을 얘기하시다 보면 이것은 이제 굉장히 조금 전에 사례처럼 우리 아이를 선생님이 너무 우리 아이만 좀 이해를 못한다. 우리 아이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서 좀 속상하다. 이 감정만 남고 학부모 상담이 끝마칠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전문가로서의 어떤 태도나 지식이나 기술을 터득하시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조력관계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되고, 또 직업 윤리로서의 비밀이 보장되는 그 관계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하고 상담을 하시고 이제 간혹 그 아동에게 혹은 청소년에게 그 부모님의 태도라든가 부모님의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희 어머니는 너에 대해서 진짜 아주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더라 라든가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 너의 학교 생활 전혀 모르시는 것 같다. 그리고 전혀 부모님이 너의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부정적인 혹은 또 들었던 너 동생하고 관계에서 네가 이렇다고 하던데 맞니? 혹은 또 다른 친구들하고 관계에서 네가 더 이런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맞니? 이렇게 되시면 이제 사적 비밀이 이제 보장되는 관계여야 되는데 이제 또 부모하고의
그 학생하고 갈등이 또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엔카운터 관계다, 초상식적인 관계다라는 것을 학부모 상담도 이 심리 상담의 범위에 꼭 틀로 넣는다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상담의 바운더리 안에서 접근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학부모 상담에서도 이 어머님이, 이 아버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 그 다음에 감정 상태, 그 다음에 행동, 이런 부분들을 잘 관찰하시면서 말씀을 나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소개는 좀 드렸는데 이 정신건강을 위한 4가지 패러다임도 한번 좀 틀을 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면서 그 아동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청소년 문제 행동에 대해서 바라봐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 학생이 부정적인 행동을 보이는 부분들에 대해서 신체적인, 의학적인 문제가 있는지, 또 심리학적인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이 어떤 발달상의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혹은 학교 장면에서나 가정 환경 안에서 또 기타 뭐 학원이라던가 이 아이가 뭐 종교 활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기타 이 아이들의 어떤 경험하고 있는 그 어떤 소속된 집단의 관계성을 한번 질문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아이의 어떤 상황이라던가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불일치한 과정에 대해서 부모의 생각을 들어보시는 거. 물론 부모님들이 굉장히 방어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그 약간의 학대나 또 폭력이 의심되는 부모님 상담을 하시게 되실 수도 있는데요. 절대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뭐 심지어는 아이들을 종용해서 우리 엄마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아빠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시키고, 또 부모님들도 굉장히 애써서 그 부분을 방어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적인 부분들에 대한 질문을 던지실 때는 상당히 민감하고 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이 부모님과 이 아동 청소년 사례를 개입할 때 어떤 의사소통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실제 강의 시간에 좀 해볼 생각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경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실제 시연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걸림돌을 경험하는 방법들을 직접 해보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뭐 이런 어떤 핑계를 대고 불편해하는 상황을 얘기했을 때 혹시 이제 이 어머님이 자녀들에게 표현하는 방식이 굉장히 지시적인지, 경고성을 자꾸 남발하는지, 계속해서 훈계를 하거나 아니면 충고를 하거나 논리적인 설득을 하는 것들이 있는지 의사소통을 조금 이렇게 점검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좀 여유가 되시면 이런 사례들을 좀 보여주시면서 어떠십니까? 아무개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실 때 주로 어머님이 주로 어떤 방법을 좀 선택하십니까?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거리를 좀 두시면서 이렇게 상담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예. 기타 이제 비판이라든가 칭찬이라든가 욕설 분석, 동정 캐묻기, 빈정대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사소통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긍정적으로 하고 있는지 점검이 좀 필요합니다. 실제로 학부모 상담을 해보시면 이 부모님께서 말을 끝까지 들으시는지 아니면 마음으로 듣고 계시는지 그냥 귀로만 듣는 척 하시는지, 또 혹은 선생님께서
부모님께서 이제 아이의 어떤 그 부정적인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제 공손한 태도를 보이시긴 하겠지만, 과정보다는 결과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하는 어떤 경향성이 있는지, 과정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분명하게 표현하는지, 혹은 그렇지 않는지 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학부모님들하고 상담을 하실 때 학부모님들이 얘기하시는 그 스토리를 듣지 마시고, 그러니까 스토리만 듣지 마시고 그 안에 감정을 좀 들어주세요. 심정을 좀 들어보시라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모님의 숨겨진 원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말하는 학부모의 자리로 이제 이 위치를 스위치하셔서 한번 들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이 아동의 관점을 일단은 좀 벗어나서 어떤 그 판단을 하지 않고 한번 이 학부모가 얘기하는 부분을 좀 들어보시면 훨씬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아동의 문제 행동을 보는 학교의 입장, 특히 선생님들의 입장과 이 자녀의 문제를 보는 학부모의 입장은 반드시 차이가 있고 그 차이가 있음을 선생님들께서 좀 수용을 하실 때 이 감정의 일렁임이, 울렁임이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좀 어렵죠. 내 입장, 내 방식, 내 감정대로 이해하지 않고 이 상대의 입장, 상대의 방식, 상대의 감정대로 학부모의 입장, 학부모의 방식, 학부모의 감정대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또 그 어렵지만 이 부분이 바로 이제 공감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면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면 선생님들께서는 그냥 저 사람의 입장, 학부모, 저 어머님의 방식, 저 아버님의 감정대로 이렇게 듣고만 계시고 고개만 끄덕이셨을 뿐인데 그 아이에 대해서 좋은 영향력을 또 부모님께서 해줄 수 있는 또 따라서 이 이해한 것을 말로 행동으로 표현까지 해주신다면 이 부모는 학부모 상담에서 많은 격려와 공감과 또 지지를 받고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달과 공주의 그 예화가 있는데요. 이 달과 공주의 그 스토리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예, 그래서 아주 공감을 얘기하는 아주 기초적인 그 예시이고요. 마찬가지로 학부모 상담의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간단하고 또 명확합니다. 대부분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이 가장 자녀의 잠재 능력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학생, 그 다음에 고등학생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학부모의 교육 철학과 신념에 따라서 아이들의 미래의 삶과 이 기대하는 과업의 완수 능력이 달라집니다. 바로 이 부분을 먼저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만 해도 앞으로 교육상담의 절반은 성공한 셈이고 이 교육상담의 절반이 성공했다는 것은 이 청소년이 보여줬던 문제 행동이 상당히 많이 소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이후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오프 강의에서 만나 뵙고 또 같이 생각을 나누고 또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또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